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하나에서 DT를 담당하고 있는 한기선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오전 세션에도 아주 짧게 그냥 훅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제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 가치를 높이고 그것들이 비즈니스 애질리티를 어떻게 높여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아까 오전 세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그룹의 지주를 사실적 지주회사다 보니까 관련 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인수, 합병, 통합 이런 작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IT 시스템들이 굉장히 사일로화가 되거나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영진들은 통합된 비즈니스 관점을 가지고 경영을 하길 원하죠. 이런 고민에서 데이터 통합에 대한 고민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방산회사에서 민수회사로 전환이 된 경우, 물론 이제 저희 그룹에 방산범 모여있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 방산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민수회사가 됨으로써 기존에 못하던 우리도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요. 드디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갖다 놓고 데이터도 통합하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DT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고민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는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소속이 한 주 하나 소속으로 돼 있지만 원래는 이제 IT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을 때 제가 데이터브릭스를 갖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주식회사 하나의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브릭스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통합하자 그리고 활용하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거는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집을 해야 되고 수집한 거를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거 통합하고 뭐만 넣으면 뭐하냐, 일단 가시성을 높여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챗 GPT 얘기도 있고 아까 돌리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AI건 ML이건 적용을 해보자.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주식회사 하나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3개, 4개 이런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한 지붕 여러 가족 이런 회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통합하는 과정을 이번 과제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양한 사일로화된 시스템과 데이터 종류를 그냥 수집만 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일단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번 과제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가시성 도구, 타블로가 될 수도 있고 파워 BI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가시성 도구들을 적용해서 가시화하는 BI 도구, 대시보드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AI, ML을 적용해 갖고 조그만 과제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ML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주하나 쪽에 와 보니까 ML은 고사하고 데이터만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현장 직원들의 니즈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쳐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뭐라도 하나 해보자 라는 과제들을 가져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전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이어서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고려해서 민수회사로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쓸 건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 세션에서도 데이터브릭스를 선택한 이점에 대해서 많은 회사에서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픈소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갈아타거나 변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기능이, 그 다음에 이제 사스라는 것도 두 번째 저희가 선택한 이유예요. 아까 앞에 그 메조미디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기능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뭐 아까도 저기도 써 있는데 데스티네이션 레이크 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을 갖고 뭐가 레이크 하우스인데, 오늘 뭐 오전에도 나오고 기술 세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레이크 하우스, 솔직히 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다양한 기술셋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모였을 때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을 가진 도구를 줬을 때 자기만의 방법으로 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SQL을 잘하는 사람들은 SQL로,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은 파이스파크로, 뭐 스칼라를 잘하는 사람은 스칼라로, R을 잘하는 사람은 R로.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을 입맛에 맞게 리크루팅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이 도구밖에 못해요 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노트북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트북 단위별로 다른 기능을 줘갖고 쓰기가 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저는 이제 30여 년 정도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특히 이제 AI 쪽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는 것들인데, 같이 일하는 현업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뭐 저렴한 비용과 SQL을 DW를 쓰는 느낌의 툴, 이게 다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접근은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항상 저는 남의 것을 구축해주는 일을 하다가 제 것을 구축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비용은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은 없지? 이런 고민들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방산회사에서 민소회사가 됐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그룹이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룹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보안이 되게 빡빡해요. 왜 그러냐면 관계사에 그 많은 군수 사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번 뚫고 들어왔을 때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큰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클라우드를 처음 쓰는, 주하나가 클라우드를 처음 쓰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고민한 게 클라우드의 보안, 관리, 이런 측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WS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AWS에다 요청을 하니 그쪽에서 그냥 우린 단순히 전용망을 쓰고요, 보안 소프트웨어를 깔고요, 랜딩 존을 만들면 돼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만들어지는 EC2라든지 그 안에 있는 스토리지라든지 그 밖에 이제 매니지드 클라우드 네이티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설계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처음부터 구조하고 체계를 잡는 과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죽전에 있는데, 죽전하고 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브릭스 환경들에 대해서 관련된 보안 이슈들을 다 뽑아내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Available Zone 1, 2라는 것을 두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브릭스 클러스터를 좀 만드는, 그러니까 VPC를 이제 두 개 정도를 해서 네트워크를 잡는 환경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긴랩 소스를 또 클라우드에 설치해서 프라이빗 링크로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은 그렇게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작업을 해줘서 다시 받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관계사가 여러 개가 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 구조, 네트워크망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하고 좀 전에 보안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포트를 열고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IT 회사에 있을 때 그냥 쓰면 그냥 쉽게 썼었던 그런 개념에서 하나씩 보안적인 측면을 밟아 나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겠다. 그 CISO 조직하고 논의도 하고 그룹의 보안 정책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ETL 도구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을 트라이 해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소스로 삼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일반 기업에서는 SAP 데이터가 대부분 있어요. 이 SAP 데이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ECC 6.0을 쓰는 고객사도 있고요. S4 하나를 쓰는 고객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문 쪽 밑에 있는. 근데 이제 그 ECC 6.0 쓰는 회사는 조만간에 EOS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데이터를 딱 땡길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좁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실제로 ETL 도구를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앞단에 걔네들이 넘어오기 위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공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지라 같은 소프트웨어 로그들, 그 다음에 보안 서버의 로그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장에 플랜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는 뭐 태그라는 개념, 그 다음에 OPC 서버, 그 RTDB라고 불려지는 그런 실시간성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또 가져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남들 많이 안 쓰는 여기 뭐 그 유니파이어라는 그 노코드 도구들이 도입된 고객들도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도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ETL 또는 ELT라고 불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트라이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WS 환경이다 보니까 DMS를 이용해서 복제하면 안 돼? 아니면 그 유명한 파이브트렌 같은 거 써갖고 하면 안 돼? 아니면 오데이터라는 표준을 써서 우리가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RFC 관련해 갖고 RFC 코딩을 해야 되나? JDBC 연결을 할까? 글루를 쓸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고 아마 탤런트 같은 것도 테스트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갖고 가장 비용 최적화하게 우리가 땡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도 고민이에요, 사실. 저런 것들이 다 돈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발생할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소스가 늘 건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지금 시작인데 우리가 이 체계를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그거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도구는 정말 좋은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잡아야 된다, 이런 고민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데이터브릭스 굉장히 좋습니다. DLT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데 꼭 그 방법만으로 땡겨야 되나? 우리가 조금 더 비용 최적화할 수 없을까?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까? 아까 노트북에서 뭐 각종 모니터링 체계를 잡아서 대시를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걔는 그 안에 들어가서 클러스터를 켜야지만 보이는 거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거 안 발생하고도 난 모니터링 하면 안 돼? 라고 숙제를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말은 중계 서버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나름대로의 ETL도 수행할 수 있는 약간의 뭐 저희만을 위한 약간 그 미드레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SAP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코딩을 없이 어떻게 하면 정보를 RFC로 돼 있거나 OData로 정의된 놈들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테이블을 그냥 카피해 올 건지, CDC는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고요. 아까 비용 얘기도 나왔는데 비용을 관제하기 위한 대시보드도 만들어서 이 안에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는 대표적인 데이터 소스가 RFC하고 오데이터, 로그, OPC, RTDB라고 불리는 OPC, 뭐 DCS, PLC, 아마 공장을 갖고 있는 곳에는 그 플랜트에서 아니면 공정에서 나오는 아니면 로봇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갖고 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뭐 생산 최적화를 하고 싶다, 아니면 예지 정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숙제들, PDM 과제를 수행하고 싶다,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깔끔하게 들고 올 건지, 그래서 잘 적재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건지, 이런 고민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추출 방식이나 내용들을 고민을 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테스팅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PyRFC라는 것도 뭐 그냥 일반 코딩을 했다가 처음에는, 두 번째는 그 노트북에다가 DLT로 걸어갖고 잡으로 돌렸다가, 뭐 아니면 에어플로우의 대그로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방식을 트라이하면서 저희한테 가장 맞는 방식이 뭔지 아직도 실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상 완전히 전체가 다 적용되기 전에 모든 것을 검증을 해서, 이게 아마 대기업들이 하는 일인 방식인 것 같아요. 표준화하고 체계 잡고,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보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작업을 해놔야지 향후에 우리가 썼을 때 비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샘플들을 만들고 트라이를 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브릭스 참 좋더라고요. 일단은 옛날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 뭐 IBM의 뭐 그 데이터 스테이징이라든지 인포메티카라든지 뭐 탤런트라든지 이런 ETL 툴을 써갖고 저희가 데이터를 긁은 다음에 DW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보니까 이 데이터브릭스 하나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잡을 만들 수 있고 워크플로우에 태울 수 있고, 그 결과를 돌려서 제 팀즈에 알럿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쉽게 연계하는 이런 도구들의 연계성이 굉장히 장점인 도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돈 과제들이 아까 비용 최적화되고 뭐 스노우플레이크보다 얼마나 절약이 되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은 체감을 제가 많이 못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브릭스 DBU를 선구매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금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돌았을 때 얼마나 발생하는 거야, DBU는 이만큼 소모됐고 내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은 얼마만큼 소모가 되고 있고 비용은 얼마야. 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고 저희가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나 내용들을 돌려가면서, 사실은 배치 잡은 거의 비용이 안 발생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SQL 웨어하우스에 살아있는, 지금 아직 서버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비용은 생각보다 DBU를 많이 소모한다, 이 정도는 이해를 했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고민한 게 아마 데이터 거버넌스인 것 같아요. 데이터 거버넌스는 아까 그 앞에 발표하신 분은 조직 인원이 적어서 그랬지만, 저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 조직들이 많아요.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 DT 전략팀인데, DT 전략팀 말고도 DT 추진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고, 그 조직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DT 과제에 맞게끔 아마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버넌스 체계를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관리할 거고, 그 오너들은 어떻게 식별할 거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조직은 어떻게 만들 거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는 어떻게, 권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계속 고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야. 그냥 만들어서 데이터 잘 넘어온 애가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해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안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관리의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여기서 제공하는 이 유니티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잘 적용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만 갖고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가는 과정들, 뭐 저도 성공했다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팅에 대한 정책도, 그다음에 클러스터 생성할 때부터 브론즈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실버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밖에 아무나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했을 때 디폴트로 정해주는 태그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싱글로 만들 거냐, 멀티로 만들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만들어보고 날려보고, 이름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지붕 여러 회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러 회사에 있는 분이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만들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썼는지 과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3, IM, AD, 뭐 자동적으로 AD랑 SSO 연결해 갖고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지는 S3 이름조차도 아까 얘기한 그 컴퓨터에 대한 그 GPU나 CPU의 클러스터에 대한 이름처럼 S3조차도 누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지는지, 아까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컨트롤 타워에서 통제를 가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름으로 통제를 하고, 실제로 늘어나는 사이징이나 인아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랬을 때 이 복잡한 이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가 데이터의 분석에 얼마만큼 돈을 쓰고 있고, 어떤 조직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구조도 보면은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이거든요. 건설, 뭐 글로벌, 모멘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조직들하고 매핑을 시켜갖고 그들이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요. 이게 만들어지는 다 깨졌네요. 데이터브릭스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에 맞게끔 AWS EC2도 만들어지도록 이제 해놓은 거죠. 그냥 우리가 디폴트로 만들면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이름, 원하는 형태, 원하는 기능들이 탑재된 EC2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매핑 작업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 분석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좀 다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DB에 관련된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대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SAP에서 데이터를 읽게 되면 SAP는 데이터 칼럼이나 이름들이 독일어로 돼 있고 이상하게 돼 있어요. 타입도 내용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브릭스 안에 넘어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동일한 이름에, 동일한 방법에, 이름만 보고도 얘가 어느 그 부문에, 어느 사업 부문의 데이터야,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이런 이름을 정하려고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뭐 깨지긴 했는데, 그 데이터들도 그 카탈로그를 딕셔너리를 잘 만들어서 이거는 어떤 데이터야, 어떤 타입이야, 어떤 것을 의미해라는 것들을 사전을 만들어 놓고 그 매핑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냥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 거죠.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그게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를 읽었을 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그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칼럼명을 정의하고 그 칼럼명에 맞는 그 알리아스라든지 커멘트를 달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데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부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략, 글로벌, 모멘텀, 건설, 뭐 여기 말고도 뭐 정밀기계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 DT 추진 조직이 끌고 가면 이제 잘 안 넘어와요. 현업들을 끌어당겨야 되는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고 그룹 쪽에 있다 보니까 그룹 전체로 통합 재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타겟팅해 갖고 처음부터 업무를 분석하고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어떻게 보여줄 건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도 여러 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타블로, 그 다음에 파워 BI, 그 다음에 오픈소스인 프리셋이 아니라 슈퍼셋을 써서 작업을 하고요. 슈퍼셋도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말아서 자동으로 컨테이너에서 담아서 저희가 원하는 EC2에 배포를 해서 쓰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걸 얼마만큼 많이 쓸 건지 어떻게 붙어서 쓸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차트 같은 것도 부족하면 더 만들어서 넣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 조금 지금은 B2C 업체들이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다면 저희 같이 B2B 업체 아니면 공장을 많이 들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도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걸어가는 모습은 과거에 이제 대기업들이 보통 갖고 있는 그런 구조 체계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장점은 배우고 또 없는 것은 채워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MLOps에 관련된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아까 돌리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패스트 챗 같은 경우도 뭐 깔아갖고 뭐 하기 라마계통, 알파카, 돌리로 이어지는 이런 우리가 설치형 LMM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보통 기업이 갖고 있는 분석 예측 최적화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고 보는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넘어가야 되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왔다고 보면 돼요. 그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RPA도 빨리 적용해서 같이 연결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과제가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골에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 골에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ML 플로우라는 것이 이제 오픈 소스죠. 오픈 소스고 오픈 소스에 이제 ML에 관련된 뭐 아까 실험실 관리라든지 모델 서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 벤블립이라고 이게 유료 라이브러리였는데 데이터브릭스가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EDA를 참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DA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써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해서 2023년 데이터 분석 기관을 확보를 거의 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원하는 목표를 아직은 부족하겠죠. 근데 저희가 단계를 밟아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아니면 뭐 일부는 병행하고 일부는 시간에 걸려서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는 이런 모습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웃풋으로 떨어지는 대시보드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일부는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시보드 도구도 있고요. 아니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뭐 스트림릿 같은 물론 스노우플레이크 기반 제품이긴 하지만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말하는 MSA 개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목적이 됐던 품질이 보장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는 얻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